예, 그럼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전에 만유인력을 소개하고 그걸 이용해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다 증명한 거를 보여줬죠.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은 태양주위로 도는 행성의 운동의 궤적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측정한 자료를 보고 거기서 규칙을 찾아낸 거죠. 케플러가. 그게 이제 케플러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그걸 다 예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주위로 질량 M이 태양주위로 M, 지구나 화성, 이 행성이 도는 것에 대해서 요때 이제 얘가 받는 힘을 요쪽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여기 R벡터라고 했죠. 그랬을 때 F M이 M에 주는 힘, 요게 이제 R 자성분의 GMM, 이거 R 캐럿 중심 방향으로. 요게 이제 R자 힘이고, 그래서 이제 제2법칙 쓰면은 R 자성분의 GMM 마이너스 R 캐럿 이퀄 MA 벡터. M이 이제 요 M이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풀면은 이제 솔루션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게 막 변하니까 R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우리가 지금은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좀 뭐하니까 이 결과만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이 운동이 다 어떤 원운동도 이제 솔루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운동,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운동. 원운동은 이거고, 타원운동은 이제 축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운동은 이게 속도가 세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가죠. 이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 운동. 쌍곡선 운동은 여기를 지나가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 저런 운동이 다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요전에 이 부분에서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던 게 이제 저거 있죠. 정지궤도 이성이란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 좀 보면은 지구가 있어요. 지구. 태양도 마찬가지죠. 지구를 이제 M이라고 하면은 지구 주변에 여기 이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죠. 그럼 인공위성이 이제 원궤도를 이루고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요 운동을 보면 기술하면은 만유인력이 GMM 90력을 적용하죠. R분의 MV 자성. 그러니까 요 질량 M이 원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뉴턴 제2법칙이 이렇게 도입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요거 보면은 R 없어요. R분의 GM 이퀄 V 스퀘어. 이게 나오고, 여기서 V를 T분의 2파이 R.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원주. 전체 거리를 이 시간에 걸렸으니까 여기 시간이죠. 요걸 도입해서, 보면은 T하고 R에 관한 관계가 나왔죠. T하고 R에 관한 관계가 나옵니다. 요걸 도입하면. 그럼 이제 R분의 GM하고 T 자성분의 4파이 자성 R 자성. 그랬을 때 여기서 R 4파이 자성분의 요거 보내고 GM 4파이 자성분의 GM T 자성, 이게 R 삼성, 이게 R 삼성이죠. 그래서 R의 3분의 1승.
4파이 자성.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리고 요 T가 하루 24시간 정도 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 위성이 우리랑 같이 돌죠. 같이 도니까는 여기가 우리나라라면은 항상 요거는 우리나라 위에 있어요. 원래 요 주기에 대한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거리가 짧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원운동 하는 놈은 여기서 원운동 하는 놈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똑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요때는 요것이 요 지상 위에 항상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요 위성을 그때 이제 정지궤도라고 합니다.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산하면은 요거 하루로 놓고 24시간. 요걸 계산하면 요게 궤도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4.2 곱하기 10의 7승. 7cm. 3승. 42,000km 정도 되죠. 4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에너지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계를. 에너지 관계로 이걸 좀 들여다보려면은 우리가 또 에너지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선은 이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학 실력으로 이거 보긴 좀 뭐하고 지금 수학 실력으로 모자르지만은 그래도 그 복잡한 수학 안다더라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운동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만일력도 보면은 만일력도 FG 도트 DR 벡터 요거 여기 제로예요. FG가 R 자성분의 GM의 마이너스 R 캐럿. 만일력. 요것도 이제 이거 제로입니다. 요것도. 수학적으로 여기 제로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은 요거에 대응하는 만일력 포텐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델타 UG라고 하고 UGB 마이너스 UGA. 이게 정의가 바로 뭐냐면 FG 벡터 R 자성분의 GM 마이너스 R 캐럿 도트 DR 벡터 A에서 B. 요때 요 A와 B 사이에 요게 A와 B의 중간 계정이 어디다는 상관없어요. 지구가 있고 여기에 라지 M 있고 여기 이제 스몰 M이 있을 때 M이 궤적 운동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A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B로 갔을 때 이렇게 가든 AB 그 AB 점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것에 대한 증명이 우선 수학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R 세타 파이 XYZ 대신에 XYZ 요 좌표계를 써서 증명하면 좀 복잡하고 R 세타 파이를 하면은 이제 좀 비습니다. 근데 요걸로 하면 좀 지금 갑자기 도입하기는 모르니까 요거를 A에서 B를 요렇게 봐요. 요렇게 A에서 B를 M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M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요쪽을 X축으로 잡고 여기 X 이퀄 제로로 잡죠. X 이퀄 제로로 잡으면 이무의 곳에서 얘의 만유인력은 뭐가 됩니까? 만유인력은 X자성, 요즘에 X가 되죠. X자성분의 GM분의 마이너스 I 캐럿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단순하게 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델타 UG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델타 UG는 UGB 마이너스 UGA. 이것이 바로
오열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gmm 마이너스 i 캐럿 도트 dr 벡터니까 dx i 벡터가 나오죠. 이것만 나오죠. 여기 오니까는 a에서 b까지. 그 요거는 xa에서 xb까지가 되죠. 요거 1이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러니까는 gmm 빠지고 x 자승분의 dx xa xb gmm이 되고 요거는 x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x분의 1을 나오고 xa분의 xb 나오면은 마이너스 xb분의 gmm 마이너스 xa분의 gmm이 돼요. 이렇게 되죠. 즉 지구나 태양, 지구 중심에서부터 어떤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 인공위성을 이렇게 이제 이동시켰을 때 이쪽으로 스몰엠을 요것이 이제 XA가 XA 여기까지 XB X축으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어때요? X에 대해서 멀리 가면 XB가 더 크죠. XB가 더 크고 이게 크니까는 이게 0에 가깝죠. 0에 가까우니까는 얘가 더 커져요. 얘가 더. 이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요. 이거 X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UG를 마이너스 X분의 GM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X분의 GMM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갈수록 커요. 여기 이제 지표면이고 지표면으로부터 갈수록 멀리 높아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막 커지는 거예요. 전체로 값은 음수지만 음의 값은 좀 작아지는 거죠. 음의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는 동안은 이동이 이거고 이동은 이건데 힘의 방향이니까 직각이니까 일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요거가 이제 반대죠. 여기서 요거가. 여기서 여기 이제 아까 요거랑 같죠. 요거랑 같고 여기서 요거는 제로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아요. 그럼 이런 약간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간 건 이렇게 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를 바로 똑같아요, 계산해서. 그래서 요걸 좀 확장하면은 U 이퀄 만일력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코디네이터에서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증명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R로 대체시키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일력 포텐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 가까운 데서는, 여기, 이게 6,000, 지구 표면이 6,370km죠. 6,370km예요. 6,370km. 거기서 한 1%, 10% 이내, 1%면은 60km죠, 60km. 그 정도까지 이제 별로 이제 차이가 없이 딱 보면 이거 이제 직선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MGY 같이 보이죠, MGY. 우리 지표면 근방에서는 MGY가 나왔잖아요. U 이퀄 MGY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나오죠. Y에 대해서. 요거부터는 직선이에요, 직선. 요거를 근사시키면은, 요걸 지표면에서 근사시키면은, 요걸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R 플러스 위의 높이, 이렇게 놓고, GMM. 요거 근사시키면 여기 이제 요런 식의 값을 이제 줍니다. 이런 식의 값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준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존력이기 때문에 도입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U 이퀄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 해가지고. 에너지 관계를 도입했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로 몇 가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우선 원운동하는 행성에 우선 요걸 보고 요걸 이렇게 보죠. 요걸 이렇게 보면은 R에 대해서 U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구 반경이면은 여기 있죠. 지구 표면에서 정지에 있는 물체, 요것의 총 운동 에너지는 K 플러스 U에서 K는 제로고 U 이퀄 마이너스 R분의 GMM이고 요것이 라지 L이죠. 요게 이제 정지에 있는 물체에 우리 지구계에서 보면 요게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요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위쪽으로 속력 V로 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력 V로 쏘면은 요때 E 이퀄 K 플러스 U에서 K 2분의 1 M V 자승으로 윗방향으로 속력을 주고 쐈어요. 그 U는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럼 요 위치에서 총 에너지가 이거가 되죠. 총 에너지가 이거가 돼요.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기서 여기 에너지 스케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딴 데로 새 나가지 않는 이상은 총 에너지는 어디 있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좀 커졌죠. 이때보다 위치 에너지가 요것때 위치가 커졌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좀 작아지겠죠. 여기 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커지고 운동 에너지는 좀 더 이만큼 작아지고 여기 오면은 정지됩니다. 정지돼요. 저쪽으로 오면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뀌죠. 요것을 만약에 마이너스 R B GMM이라고 하면은 A에서의 총 제곱 이거 A에서 요것을 이제 요거 라지 R이죠. 이게 위로 올라갔죠. 라지 R. 그래서 이것이 이제 RA에서 하면 여기 RA가 이제 RA가 A죠. RA가 R이죠. 이미 중간에서는 아니지만은. 요값하고 요값이 같아요. 모두 위치 에너지로 변해버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놓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그래서 총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이게 된 거죠.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줬으면 이까지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주면은 이만큼 갔다 떨어지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요게 바로 요곳에 해당하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바로 탈출 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곳에 해당하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래서 이 이퀄 2분의 1 MVA의 제곱이 아주 커서 이것 더하기 마이너스 RA분의 GMM.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저쪽 딱 갈 때 V가 이제 제로로 가고 마이너스 R이 점점 무한대 가는 여기 나오죠. 여기 제로가 될 때, 총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총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총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그때 요 V가 바로, 그럼 요 때는 여기 RA가 이제 라지 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VA는 M은 없어지고 EG에다가 RA가 R, A에서 이거,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탈출 속도로 합니다. 어떤 행성의 탈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무의 행성의 탈출 속도가 됩니다. 여기 탈출 속도고요. 이런 걸 탈출. 우리 지구 같은 경우, 그래서 지구 탈출 속도 V
그래서 이걸 escape라고, ESC라고 쓰는데요. ESC. 지구 탈출 속도를 계산해서 보면은 지구 반경에다 지구 질량 놓고 하면은 11.2km/s. 돼요. 요거는 이제 지구 공기 대기압을 조금 벗어난 지구로부터 지구가 있으면은 대기압이 여기 한 10km 정도 되는 데까지는 꽉 좀 진하게 있습니다. 50%의 대기압이 있죠. 나머지 이쪽에 50%의 대기압이 아주 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km, 한 100km 정도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게 탕 쏘면은 이 지구 밖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제 공기 저항력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손상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탈출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보면, 그러면은 그 탈출 속도 이제 우리 지구 주변에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 반지를 말이야. 이 원운동 하는 놈에 대한 에너지를 잠깐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지름 아래서 원운동하니까 요것의 총 에너지를 보면은 K 플러스 U에서 K는 2분의 1 mv 자승이라고 하고 R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죠. 요게 임의 높이 R에서 그때의 속도. 요게 원운동 한다고 가정하면, 요게 원운동이라고 가정하면 원운동 속도와 관계된 게 바로 뭐죠? R 자승분의 GMM 이퀄 R분의 mv 자승. 요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요 관계가. 그래서 여기서 V를 구해보면, MV를 구해보면은, MV를. 여기서 보면 MV 자승이 R분의 GMM이 되죠. 요걸 이어서 여기 다시 치면은 2분의 1 R분의 GMM, 요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GMM. 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R분의 GMM이 돼요. 즉, 반지름 R인 궤도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놈의 총운동 에너지는 총운동 에너지는 그것의 포텐셜 에너지 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R, U에서 이렇게 될 때, 여기 반지름 R이에요. 얘가, 요 거리에서, R, 여기서 얘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얘의 총 에너지는 요거예요. 요게 총 에너지가 이게 됩니다. E 이퀄 K 플러스 U. 여기서 등속 원운동.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등속 원운동 한다. 이 멀리에서. 그럼 얘는 총 에너지가 이거죠. 총 에너지가 요거에 해당하죠. 총 에너지가 이거에 해당하죠. 이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놈에다가 에너지를 더 써가지고 위로 더 올려서 여기서 등속 원운동하는 놈을 여기서 등속 원운동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큼 더 주면 될까요? 요만큼 더 주면 돼요. 요게 EA고 EB. 이때 EA, EB는 모두 등속 원운동 한다는, 그 높이에서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에서 RA, 여기 RA고 RB. RA에서 요 거리, 요 높이에서 등속 원운동 하는 놈의 총 에너지죠. 그 다음에 요 높이에서 등속 원운동 하는 총 에너지가 이 놈이죠. 총 에너지가 이거죠, 이거. 요거에 해당하죠, 요거. 요거에 해당하죠, 요거. 요것은 요거. 2분의 1이거든요, 요거. 요 차만큼의 에너지 주면 되죠. 그게 이제 관련된 응용 문제들이고요.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면 이제, 탈출 속도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요약하면은,
요즘 많이 흥미가 있는 우주론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것들인데요. 뭐 탈출 속도라든지 탈출 속도 했고 그다음에 저 뭐죠? 뭐 블랙홀 뭐 이런 거 블랙홀이나 뭐 암흑 에너지 이런 거 관련된 얘기인데요. 간단히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뒷부분에 요것은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우선 요걸 한번 보죠. VESC 태양에 대해서 여기 얼마죠? R분의 GMM R분의 G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구 질량이고 지구 반경이면은 지구 탈출 속도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요것하고 요것이 이제 단위 킬로미터 퍼 세컨로 하고 요거를 지구에서 요거 지구일 때 요것이 지구일 때는 11.2 킬로미터 퍼 세컨가 돼요. 근데 이게 달일 때, 달 조그맣죠? 달에서는 2.3, 계산하면 2.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행성 중에서 가장 큰 목성일 때 목성 탈출 속도가, 혹성 탈출할 때 표면에서 속도가 60km per second 정도 돼야 되고, 태양 정도가 되면, 뭐 뜨거워서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태양 크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요놈의 탈출 속도가 618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커요. 이게 R에 대해서 R분의 M이 계속 커져가지고 이게 빛의 속도 C가 될 때, 빛 속도, 광속이면은 30만이죠. 3 곱하기 C 이퀄 30만이니까 3 곱하기 10의 5승이죠.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 30만 될 때, 이때 이 물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빛도 못 빠져. 빛 속도가 C거든요. 그것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저것보다 더 크면, 이 값이 더 크면은, 이렇게 더 크면 빛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 빛도 못 빠져나가니까는 거기는 관측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꺼멓게 나오죠. 그건 이제 주변을 통해서 이제 뭐 관측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블랙홀의 개념이 여기서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별들에 대해서 아까 좀 보면은 별들, 이미 질량 M인 것들은 질량이 이제 아주 너무너무 크면은 자꾸만 이제 만유 인력이 안에 생기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중에서 초신성이라고 이제 엄청 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초신성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질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있죠. 근데 핵 부근의 질량이 여기 보면은 M 핵의 질량이 1.4M 태양보다 작으면은 이것도 이제 초신성이 이거는 이제 질량이 엄청 큰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면서 에너지 다 소멸하고 점차식어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이걸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백색 외성. 그 다음에 이제 M 핵이 여기 1.4 이것보다 크면은 얘가 이제 붕괴되는데 붕괴가 점점 됩니다. 이건 여기서 멈추죠. 얘는 붕괴 지속. 붕괴가 지속되면서 중성자별이 된다고 합니다. 중성자별이 되는 이유는 양성자가 되면 전기적인 청력 때문에 더 이상 축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온들이 전하들이 없어지고 중성자끼리 이렇게 중력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붕괴 지속이 일어나면은 중성자별이 되고, 이 M 핵이 그래가지고 이게
3배 정도 되면은 태양 질량에 요것이 이제 블랙홀 요 값에 해당한답니다. 블랙홀에 블랙홀에 해당하는 그런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론 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보면은 이제 뭐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게 있고 뭐 암흑 물질, 다크매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거도 간단하게 좀 설명만 좀 할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궤도 운동에서 공전 운동이죠, 공전. 공전하는 걸 보면은 R자승 뭐냐면은 이제 그냥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선이라고 합시다. 주변에 이제 여기 지구가 있고 뭐 이제 수, 금, 지, 화하고 쫙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의 거에 대해서 여기 M이라면 요놈에 대해서 R 자승분의 GMM 이퀄 R분의 MV 자승. 요게 항상 성립하죠? 여기 성립합니다. 그럼 요것에 대해서 V를 구하면 V. 여기 이제 원운동하는 V를 요거 오르빗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속도, 여기서 이제 원운동하죠. 요때의 속도 V. 궤도 속도, 공전 속도, 뭐 이렇게. 공전 속도 보면은, 여기 보면, V는 요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R분의 루트 R분의 GM이 되죠. GM. R분의 GM이 됩니다. R분의 GM. R분의 GM이 되고, 요것을 루트 GM하고 루트 R분의 1 놓으면은 요 그래프가 R에 대해서 V 오르빗 이 R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가지고 여기 이쪽이 아래 단위가 10의 12승 미터, 그 오rb에서 여기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컨인데 수성이 한 50 정도 되고, 여기 한 50 정도 되고, 금성이 한 45 정도 되고, 여기 한 40 정도 되고, 지구가 한 30 정도 되고, 화성이 한 25 정도 되고, 목성이 한 10 정도 되고, 10보다 약간 좀 크고, 한 10, 토성도 한 요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이제, 궤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목성 같은 경우가 이제 0.778, 토성이 1.43, 뭐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2.87 되는데, 2.234 이렇게 되는데 2.87 되는 곳에 여기 이제 수금지화 목토 천왕성 해가 4.5에게 해왕성 이렇게 이제 쫙 있어요. 이렇게. 그때 요것이 바로 루트 R분의 1의 GM이에요. 루트 GM, 루트 R분의 1. 여기 태양의 질량, 태양의 질량이 여기 R이죠. 그냥. 루트 R.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즉 태양의 질량이 태양에 있는 중심 질량이 요런 궤도를 요 궤권을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 게 1970년도에 논문에 이거 관측한 결과다.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라고 해서 우리 태양계가 있는 여기 잠깐 은하를 보면은 우리 은하계라 그러죠. 우리가 있는 걸 은하계라 그러는데 특히 은하계 우리가 보는 그냥 갤럭시 해가지고 쓰죠. 은하계라고 쓰는데 은하계가 이제 우리 은하계를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좀 이런 식이에요. 여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게 다 태양이야.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것. 빛을 내는 게 다 보이고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 여기서 끝에까지 반경이 한 5만 광년 정도 돼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0의 19승미터 정도 돼요. 이것이 한 10의 19승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어딨냐면은 3만 광년. 여기서부터 3만 광년. 3만 광년 되는데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 주변에 이제 우리 수금주와 목금토가 있죠. 우리 수금주와 목금토는 이런 것들은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질 않죠. 그래가지고 밖에서 안 보여요. 태양은 밖에서 보여요. 우리가 보는 별들이란 게 다 태양 같은 것들입니다. 이 태양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태양점들이 쫙. 이게 한 1000억 개 정도 돼요. 1000억 개. 태양이 1000억 개 되고 나머지 그런 행성들은 또 10배 정도 되니까 조 개 정도 되겠죠. 행성까지 치면은. 또 행성이 또 자기 또 위성을 또 갖고 있죠. 또 우리 지구의 위성 또 달이 있듯이 목성의 위성이 또 몇 개 되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빙글 돌고 가면서 있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태양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항성이라고 하는데 별로 우리가 별이래요. 이게 별이에요. 별.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납작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오늘 밤하늘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긴 띠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별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납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은하수라 그러죠. 은하수가 보이죠. 은하수. 뭐 지금은 하도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바깥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 주변에 좀 나가서 산 위에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밤에 보면은 잘 보입니다. 은하수가 보이죠. 은하수가 막 정말 밝은 별들이 막 흘러가는 것 같죠. 은하수 물같이 막 흘러가는 것 같죠. 자, 요게 이제 은하계. 우리가 은하계라 그래요. 이걸. 그럼 우주에는 은하계가 한 2000억 이런 은하계가 하나라고 했을 때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대요. 이게 우주의 크기야. 이게 우주의 크기. 이게 우주의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이 자체, 우리 은하계 자체만 해도 끝에서 끝이 빛으로 10만 광년 가는 거리인데, 10만 광년 가는 거리인데, 그런 은하계를 하나의 점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2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게 전 우주예요. 우리 우주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게 있어요. 1970년도에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걸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게 전체가 우리 한 10만 광년 정도 되지만은, 얘는 한 20만 광년 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아주 큰 놈이에요. 아주 큰 놈인데, 이게 한 22만 광년. 한 22만 광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 아주 유명한 은하죠. 많이 이름에 나온 거죠. 요거는 어디냐면 우리 은하계. 은하계에서 보면은 은하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 우리 은하계에서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요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이 회전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여기서 이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요게요. 요 주변에 이제 이미의 것도 이제 눈을 이제 우리가 측정했어요. 저 뭐야. 빛으로 오는 걸 보고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오르빗을 측정했어요. 오르빗. 킬로미터 퍼 세크로. 그럼 얘가 단위가 이거 크기 때문에 200, 400, 600. 200, 400, 600. 뭐 이 정도 단위예요. 200.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것이 10의 19승 미터. 요것이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10의 19승 미터가 여기에 요것이 10의 20승, 이거 10의 20승 미터가 요것이 한 1광년, 요것이 1광년이에요. 1만 광년. 1만 광년. 1만 광년이 10의 20승 미터 정도 되고, 여기 보면은 2, 4, 6, 8, 20, 40, 60, 80. 여기 2만 광년이 되지, 2만 광년. 2 곱하기 10에 20쓰니까 2만 광년, 4만 광년, 6만 광년, 8만 광년. 얘는 한 11만 광년까지 있는데 여기서 2만 광년에서 8만 광년 사이 요 안에 것들은 아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데 이게 핵이라 그래, 핵. 은하의 핵 중심. 우리 태양 같은 부분을 말해요. 태양 같은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측정된 건 요 부분에 측정되는데 요 부분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은하 핵 중심으로 R분의 GM이에요.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에 의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은하의 핵이죠, 은하의 핵. 여기 M, 안드로메다 은하의 핵이에요. 핵 질량. 안드로메다 은하 핵으로부터 이제 거리죠. 안드로메다 은하의 핵 질량이죠. 태양과 같이, 태양처럼. 요렇게 놓고 이제 여기 있는 놈들의, 요 주변 놈들을 관측했더니 질량과 거리와 속도, 궤도 속도를 측정했어요. 이제 여기서 오는 빛을 보면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측정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밑에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차이가 아주 커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아주 커요. 그렇다면은 여기 V 오르빗이잖아요. V 오르빗. 이건데 이 얼핏 이거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떤 거리에 따른 속도가 더 크다는 말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관측한 놈보다 관측한 여기에 있는 질량보다 실제의 질량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M 핵이 있는데 M 안드로이드의 핵이 있는데 안드로메다 M 안 핵 이건 측정한 거죠. 측정한 것. 측정한 거예요. 측정한 것. 측정한 것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예요. 그 말은 M 안드로메다 핵의 실제 질량은 이것보다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측정된 걸 보고. 이거예요. 근데 이 측정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우주층에서 측정이란 뭐냐 하면은, 다 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임의 빛을 측정해요, 빛. 여기서 오는, 이쪽에서 오는 빛. 또는 적외선만을 따로 측정하든지, 이 빛 중에서, 또는 자외선을 측정하든지, 또는 또 X선만 또 측정해요, X선. 또는 광학사진이라고 해서 이건 별에서 오는 거, 별에서 오는 빛, 별빛. 여기서 요걸 좀 비교하면 이거는 이제 별과 별 사이에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성간물질에서 오는 빛, 성간물질 빛. 하고 이건 그냥 빛. 자외선, 적외선, X선. 요건 이제 X선이 나오려면 그
그 별의 빛이 100만 도 정도, 표면 빛이 100만 도 이상인 천체예요. 이상인 어떤 별이죠. 그런 별이죠. 요거는 좀 뜨거운 별. 요거는 이제 성간 먼지라는데요. 성간 먼지에서 나온대요. 성간에 있는 작은 물질들, 성간 먼지 빛.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걸 측정해서 여기 있는 걸 막 측정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자기파를 측정해서 여기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물질이 있다, 여기 물질이 있다, 여기 별이 있다, 여기 뭐 좀 뜨거운 물질이 있다, 여기 뭐 광학 사진에 무슨 별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측정한 값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작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로 측정 안 되는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측정 안 되는 것, 그걸 바로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다크매터. 이걸 다크매터라고 해요.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암흑물질. 요거는 전자기파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빛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크 물질이라고 해요. 다크. 빛이 없어가지고 빛으로 측정 못한다 해서 다크 물질이라고 합니다. 요게 다크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정체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우주론에서 또 나오는 것들, 흥미있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크 에너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를 보면은 우주 전체, 우리 우주 전체라고 그랬죠. 은하계들이 1000억 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질량들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예요. 은하계들 2000억 개가 있죠, 이렇게. 근데 있지만 이 은하계들끼리 또 이제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우주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인력이 작용하니까 서로가 막 끌어당기다 보면은 이쪽에 이게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요 은하계 요 점에 있는 놈에 작용하는 놈은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얘 주는 거는 작용하는 힘을 다 계산하면 빵이에요. 요것에 안에 있는 것들,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얘한테 주는 인력만 값이 나와요. 요 바깥에 있들은 계산해 보면은 그 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물질에서 계속 잡아당겨지죠. 잡아당겨지니까 얘는 수축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보니까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29년도에 허블이 적색편이라고 해서 이 별들 이런 데 오는 별들을 측정했더니 별빛이 빨간색 쪽에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제 따져보면은 이 별들이 멀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그 대신에 멀어지는데 수축되진 않고 멀어지는데 팽창하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팽창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만인력 때문에 이제 팡 하다가 이게 이제 인력 때문에 속도가 좀 줄어들, 움직이는 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유인력이 작용하니까 전체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놈에 이제 그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이 속도가 점점 죽겠죠. 점점 죽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수축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게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적색편이하고 은하계가 이제 이렇게 수축하거나 팽창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만유인력으로 보는 거예요. 만유인력으로. 이런 예측이 돼요. 수축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점점 팽창하지만 줄어들 것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냐요? 1998년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멀리서 이제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 은하계 전체, 은하계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은하계가 이제 막 별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막 외부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를 막 이제 알아봤더니 이쪽으로 갈수록 이 속도가 좀 더 큰 거예요. 멀리 바깥에 있어서 속도가 더 큰 거예요, 이놈들이. 점점 그러니까 가속되는 거예요, 가속. 그래서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가속 팽창. 감속 팽창이 아니고 가속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 팽창. 이 관측 결과가 이걸 증명해요, 이걸 말해줘요. 관측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이제 수축하기 위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면서 팽창하는 게 아니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외부에 있을수록. 이게 안 맞죠. 만유인력으로 계산하면 안 맞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만유인력 갖고는 안 된다. 만유인력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팽창, 이 안에 있던 물질들을 질량 M, 이 M이 뭐예요? M이 실제 M하고 다크매터까지 다 합한 거죠. 다크매터까지 다 합한 거예요. M, 여기는 M은 M 이퀄 M 실제 질량, 실제 관측된, 전자기파로 관측된 질량, 전자기파로 관측된 질량하고 M 다크매터. 이것만 갖고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이걸 가속시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속시키는 요인을 요걸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지금도 막 찾고 있어요. 이 정체가 뭐냐 하고. 정체가 뭐냐 찾고 있어요. 이 다크매터에는 이제 중성자별 이런 것도 속할 수 있죠. 중성자 이런 것도 속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암흑 에너지는 뭔지가 이제 지금 정체가 아주 지금 우주론에서 이제 화두예요, 화두. 도대체 저놈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중력과 반대의 일을 하고 있죠. 중력 입자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 입자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지금 이제 그 우주론에서 관측한 이 리얼미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실제 물질이 우리가 실제 말하는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이 4.9%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 26.8%가 암흑 물질이고 이것이 이제 나머지 68.3%에 해당하는데 68.3%가 이게 암흑 에너지래요. 지금 이것에 정확한 것, 이놈의 정확한 것, 여러분들이 뭐냐 하고 이걸 찾아내고 이 팽창이 뭐냐, 왜 가속 팽창하느냐 하고 이런 것들을 가서 연구하는 게 지금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여기까지 13장은 이 정도 소개하고요. 뒷부분 더 재미있는 분들은 좀 더 보시고요. 14장 유체역학을 좀 보겠습니다. 플루이드 메카닉스,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여기서 유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고체를 빼고 액체와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편하게. 제 기체이고.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유체 정력학, 플루이드 스태틱. 정력학, 유체 정력학. 그 다음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키네틱스 해가지고 유체 동력학, 유체 정력학, 유체 동력학, 흐르는 유체.
이건 정지한 유체. 정지한 유체에 흐르는 유체에 관한 거예요. 우리 먼저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 보고, 요쪽에서 우리가 뭐 보냐면은, 파스칼의 원리하고, 파스칼의 법칙. 파스칼의 법칙이죠, 로. 파스칼의 로는 하나밖에 없죠. 파스칼 로. 하고, 아르키메데스. 데스 프린스플이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이케이션. 베르누이 방정식. 요 유명한 요거, 요 유체역학에서, 유체 동력학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체 이제 정력학을 좀 보면은, 정력학부터 좀 보면은, 공기나 이제 물이, 여기서 물을 좀 생각해 보죠.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물에 보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뭐 다른 물체 상관없어요. 물이에요. 이 물이 지금 이제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지되어 있어요. 정력학이죠, 물이.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여기 물 분자, 최소한의 물 분자들이죠. 물 분자는 또 물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원자는 수소 원자와 H2O니까나 수소 원자 2개 있고, 산소 원자 하나 있고, 또 산소 원자 내에 또 들여다보면은 핵이 또 이제 프로톤이 8개 있고, 중성자가 8개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이런데, 근데 이제 분자 크기 정도는 이렇게 있어요. 분자들. 물 분자들이 이렇게 쫙 있죠. 물 분자들끼리 이제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온통 이제 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물 분자를 잘 관측해 보면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요들끼리 관계는 이제 그 전자기력이에요. 이거 확대해 보면은, 물 분자 H2O가 구성되는 것도 요거 전자기력이에요. 전기력이죠, 전기력. 원자를 보면은 O라는 원자를 보면은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죠. 전자. 핵이 이제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돼 있어요. 프로톤과 뉴트론과 일렉트론이죠. 프로톤 수만큼 일렉트론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게 프로톤과 일렉트론의 양의 전기, 음의 전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합이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은 외부에서 보면은 전기적인 성질이 잘 안 나타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라 가지고 합해서. 요게 이제 원자인데, 요 원자에서 프로톤과 프로톤, 요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력과 양력이 있어요. 양력이 있고, 얘와 프로톤과 이렇다. 이게 요게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이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전자기력. 그 다음에 모든 질량 간에 만유인력이 있죠. 만유인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주의 기본 힘이에요. 그런데 수소 원자를 다 보면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 그럼 프로톤이 하나 있고 여기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 수소 원자를 보면 바로 요놈과 요놈의 이제 만유인력과 전기력으로 이게 인력이 있어요. 그 만유인력이 있죠. 그래서 FG 만유인력하고 F 전자기력 F2만 전기력만 비교해서 이거 봐도 이게 엄청 커요. 이게 1이면은 얘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0의 40 승배 정도 커요. 10의 40. 얘를 1 정도. 요 사이에 만유인력에 대해서 이것이. 전기력이 이렇게. 전기력이 엄청 큰 거예요. 만유인력이 엄청 작은 거죠, 만유인력이. 그런데 전기력이 엄청 큰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이제 전자가 지나갈 때 얘가 끌어당기고 얘가 얘를 밀쳐요. 이 힘이 똑같아요, 거의. 멀리서 보면. 가까운 데는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이 막 이제 H2가 또 하나 있으면 H2라는 분자가 HH라는 데가 있으면 여기 전자들이 핵이나 있고 전자가 막 공유하죠.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공유결합으로 이게 안정되면 둘이 같이 있어요. 이게 H2, 이게 수소 분자예요. 수소 분자. H2O도 요 두 개의 분자하고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두 개가 여기에 있는, 요거 끝에 있는 전자가 하나 있고, 요 끝에 전자가 8개 있어요. 8개 전자가 있죠.
얘는 전자 하나가 있죠, 끝에. 그럼 여기 끝에, 요 끝에 또 전자가 또 두 개가 또 있네. 얘들 전자들이 막 서로 공유해요. 이렇게 있으면서 안정되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안정되게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물체가 되는데, 여기 이제 H2O라는 분자라는 겁니다. 분자라는 거는 원자들보다 좀 안정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요 점이 이제 물 분자예요. 물 분자. 물 분자와 분자들끼리는 또 이제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또 서로가 이제 붙어 있어요. 물 분자. 그것도 다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전기력을 계산하면 이제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것도 이제 그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데, 반데르발스 힘이 만율력은 너무 작아서 없어요. 만율력 암만 그래도. 근데 다른 게 없죠. 이렇게 원격력인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이것들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전자기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고체가 되어 있는 거고. 다 전자기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핵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해도 여기 있는 핵, 얘 핵, 여기 있는 핵, 여기 있는 핵, 이 핵은 안 변해요. 이 전자들이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있다가 뭐 H2CO3로 간다고 해서 여기 핵은 안 변해요. 여기 탄소 있는 핵도 탄소 있는. 근데 이제 전자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 막 변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성 물질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핵력이나 강력은 특별하게는 안 나타나요. 이놈은 아주 강하게 충격 줄 때만 일어나요. 강하게 충격 줄 때만 이게 변화를 해요. 그게 핵 반응이에요. 강하게 충격 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저온, 우리 일반 상용 온도에서는 이 핵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핵 반응이 일어날 때는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입자들이 나와요. 그런 엄청난 에너지 입자들을 우리가 맞으면 위험합니다. 그게 방사능에 쓰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데서 일어나는 건 다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산소, 주변에 있는, 끝에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핵은 안 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는 물질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물 입자들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여기서 그냥 딸랑딸랑 이렇게 물 입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정도는 하겠죠. 요걸 무시하고 정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정지되어 있어요. 입자가 정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입자는 주변에 있는 입자들로부터 전기력을 계속 받죠. 모든 것에 전기력을 받아요. 그걸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렇게 받죠. 그래서 얘가 받는 F 네트 이걸 무수히 많은 것들 다 합한 것이 여기 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걸 한번 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이 정지 물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쪼그라들죠. 좀 쪼그라듭니다. 풍선이.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을 받는다 그래. 힘을 받는다고 해요. 팍 사방하고. 이렇게 힘을 받다. 이때 요 부분에서 요 부분 한번 여기 풍선이죠 이거. 요거서 여기 받는 걸 보면은 요쪽에서 받는 게 여기 있는 요 주변에는 물입자 모든 물입자들이 요즘에 막 주죠 요즘에. 그 요즘에 막 주는데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 다 주고 요거 다 합하면은 이게 합해서 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만 있다 이거예요. 수직. 수직으로 준다. 왜냐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 여기는 무한대의 많은 입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대칭성이 있죠. 여기서 볼 때 딱 대칭. 요 모양이 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요번에는 여기서 물이 수직으로 이렇게 죠. 여기서는 물이 수직으로. 여기서 있는 여기 있는 요 주변에 있는 물이 주는 힘의 방향이 다 수직으로 준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밀어야 될까 회전해야 되죠. 회전 같은 게 나타나고 막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물체의 면에 수직으로 힘을 준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다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어떤 유체에, 어떤 물체가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그 여기에 이제 막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이라면은, 직육면체라면 위쪽으로 쭉 힘들이 가해질 거고, 이쪽 면으로도 이렇게 수직으로 가해질 거고, 여기도 수직으로, 여기도 수직으로, 여기도 수직으로, 이렇게 힘들이 쫙 면들이 다 가해지죠. 그 면들이 다 가해지죠. 요 한 면을 보면은, 요즘 모두 다 가해지죠. 힘이 가해져. 그 이 가해지는 힘들의 합을 F라고 하고, 요 면을 A라고 하면은 A분의 F 해가지고 이걸 P라고 해서 프레셔라고 하는 압력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이 부분에서 다루기가 우리가 역학을 다루기가 좀 편합니다. 압력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압력. 이게 바로 뭐예요? 1 뉴턴 퍼 미터 자승이죠. 요거를 1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1 라지 P라고 하고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1 파스칼. MKS 단위로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걸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1파스칼. 이렇게 압력을 줘요. 그럼 압력을 주면 요 면에 가해지는 힘을,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알면은, 그 P 곱하기 A 하면은 요것이 그 면에, 요 A라는 면에 가해진 총 힘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도입합니다. 자, 이 압력의 개념을 갖고 잠깐 문제 좀 풀까요? 우선 예제를 첫 번째 거 하나 좀 보면은, 물침대가 있습니다. 물침대. 2m짜리고 여기 이제 0.3m. 여기 다 물로 채워져 있어요. 첫 번째, 그럼 물로 채워져 있을 때, 요것도 무게가 얼마냐? 우선 첫 번째, 무게가. 여기서 요 물체가 요 바닥에 주는 거죠. 요 무게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mg. 그 m은 얼마냐? M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라는 걸 좀 있어요. 밀도라는 게 어떤 물질 M이 있으면은 요 놈을 형성하는 부피로 나눈 거예요. 그걸 밀도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이제 다, 왜냐면은 물이라고 해서 이 물 전체다 이거 M을 다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여기 요만큼에 있는 같은 부피에 있는 물들 질량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라는 걸 정해놓고 따지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 알아봤죠. 요걸 물에 대해서 요걸 해보면 되는데, 여기 물에 대해서 요걸 보면 물이 얼마입니까? 물이 1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cc, 1cm 되는 물의 무게가 1g이에요. 1g. 요걸 우리가 이제 MPS로 따지기 때문에 1000분의 1kg, 100분의 1m. 100분의 1m가 1cm니까. 요걸 하면은 이게 10의 6승이죠. 분의 분이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1000kg per 미터 3상. 그 밀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1이다, 물의 밀도 1이다 하는 건 이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단위로 하는데, MPS 단위로 하면은 1000이에요, 1000. 물의 밀도는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여기서 질량을 보면 M은 뭐예요? 로 V 하면 되죠. 로 물이 1000이고, V가 2m 0.3. 여기 최적이죠. 4×3 12. 그러니까 1200kg 됩니다. 그럼 문제는 MG는 뭐냐 하면은, MG는 1200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컨드. 1.18 곱하기 10의 4승 뉴턴. 무게가 이렇게 돼요. 만 킬로그램 정도 되죠. 만 뉴턴 정도 됩니다. 만 뉴턴. 그러면은 요 놈이 그 바닥, 요 자체 요 바닥에 주는 압력은 B분의 P는 A분의 F. F가 mg죠. mg가 바로 그 바닥에 주죠.
A가 2m 곱하기 2m 에다가 1.18 곱하기 4승 뉴턴. 2m 곱하기 2m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2.94 곱하기 10의 3승. 2.94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 됩니다. 파스칼. 파스칼이 PA입니다. PA라고 씁니다. 파스칼. 요거를, PA를 2m 곱하기 0.3. 세로로 써서 합니다.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하면 요때는 1.97 곱하기 10의 4승. 1.97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세울 때, 요 바닥에 받는 힘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P 콜, 요거를 또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다리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의 면적이 여기 한 1cm, 1cm, 10cm, 10cm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뭐예요? 0.1m, 0.1m니까 0.1m 곱하기 0.1m죠. 그랬을 때 이 총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P는 전체 면적, 이 전체 무게가 여기 4개 다 나눠지죠. 그래서 0.1 곱하기 0.1 곱하기 4개의 mg가 있는 거죠. mg가 1.18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하면 이게 2.9 곱하기 10의 5승. 10의 5승 파스칼. 압력이 커지죠. 이 압력에 대해서 잠깐 좀 주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설화라고 있습니다. 이 눈이 쌓이는 곳인데 눈이 쌓이는 곳에 사람이 그냥 맨발로 가면은 이게 푹푹 빠지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설화를 신는 거예요. 설화. 면적이 넓은 신발이에요. 면적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은 무게는 똑같은데 압력이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져요. 이게 압력이 여기 이쪽으로 주는 압력이 P1이라고 하고 P2라고 하면은 이 P1이야 P2가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죠, 속으로. 그 커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게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속도가 빠를까요? 이게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속도가 좀 빠르죠. 이게 압력이에요. 요것에 대해서 또 하나 주사기가 있죠, 주사기. 주사기는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압력이 엄청 높아요. 조금만 힘줘도 압력이 커요. 압력이 그러니까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자, 이제, 역학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정지유체를 한번 보죠, 다시. 정지유체를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에, 단면적에 있는 어떤 원통적인 물을 생각해요. 물이 가만히 있는데, 가상적으로 이걸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이만한 물체가, 여기 요 물체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물체가 있잖아요. 요 전체 질량 M이라고 해요. 요것이 여기 정지돼 있죠? 여기 정지돼 있어요.
요걸 잘 보면은 요 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요 놈은 요 m에 대해서 m은 요 높이가 h라고 하고 요 높이가 여기서 여기 높이가 여기 d라고 하겠어요. d. 그 다음에 요 면적을 a라고 하고 요것의 밀도를 로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로죠. 로는 똑같다고 가정하는데 원래 요를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상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요 놈이 가상으로 보면 요 놈이 어때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볼까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제 이쪽으로 F1 벡터, 이쪽으로 F2 벡터, 이쪽으로 F3 벡터, 이 면으로 돌아가면서 직육면체라면 이게 뭐 이렇게 또 요쪽 면 있겠고 원통이라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있겠죠. 그걸 이제 F4 벡터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면에 작용하는 이제 여기 있는 물입자들이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mg가 있어. 그러면 여기 F넷을 보면은 원격력 mg에다가 접촉력 시그마 fi 벡터죠. fi 무슨 뭐 원통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직육면체나 뭐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라고 보겠습니다. 대칭성이 있을 테니까 이게 작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정지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제2법칙 쓰면은 mg 플러스 시그마의 m 제로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정지의 채로.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 i fi 벡터는 F1, F2 짝인데 F1은 P1A, P1A 마이너스 J 벡터 아래 방향이고 F2는 P2A 플러스 J 캐럿. 요 놈은 뭐냐면은 여기서 압력 주는 P2. 요것에 연관된 거죠, 요것. 요 놈은 P1. 여기에 있는 P1에 해당하는 거. 압력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요 놈은 그래서 제로예요. 양옆으로는 이제 제로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맞지 않으면 약간 이제 회전해야겠죠, 우선은. 요렇게 나와요. 그 보면 P2 마이너스 P1.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니까 mg는 아래 방향이니까 얘가 윗방향이죠. 얘가 윗방향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고 보면은 P2 마이너스 P1 A 이퀄 mg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m은 요 놈이죠. 로에다가 ah죠. 로 ah죠. 그래서 p2 마이너스 p1 a 이퀄 로 ahg가 되고 a가 없어지면은 P2 마이너스 P1은 로 GH만큼 P2와 P1, H 이런 정지 유체에서 H만큼 낮은 곳이 아래쪽, 낮은 곳이 위쪽보다 압력이 로 GH만큼 커요.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로 GH에 해당하는 만큼 압력이 아래가 갈수록 커지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알죠. 우리 귀에서 막 압력이 느껴지죠. 또 비행기 타고 막 갈 때.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갈 때는 내 몸속의 압력이
올라갈수록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귀 바깥에 압력이 작기 때문에 내 고막을 안에서 밖으로 막 밀어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 수압이 고막을 안으로 밀어요. 안으로 눌러버리죠. 안으로 눌러서 아프고 비행기 탈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기압이 바깥으로 밀어서 아픈 거예요. 이거 합니다. 그 요거 보면은 요거 보면은 로지 H가 물이 있을 때 H 지면은 H만큼 되면은 로지 H가 로지 H 요 압력차 델타 P 요게 얼마냐면은 로가 1000이죠? 1000이고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여기서 봐봐요. 이게 공기죠. 공기 유체죠. 공기 유체 쫙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P1이에요. 공기가 정지되어 있죠? 면적이 A라고 하고 높이가 H래. 그 여기서 압력 차이가 얼마일까요? P2 P1 로 GH.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공기 입자가 정지되어 있지만 이게 하는 게 이제 아주 크죠. 물량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봅니다. 유사하게. 그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로 공기죠. 그 대신 물이 아니고. 로 공기는 1.29 kg per 미터 삼승이에요. 물은 1000이죠. 물보다 이거는 이제 1000ml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막 무시해. 물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쪽을 좀 무시합니다. 로지 H가 되죠. 이렇게 돼요. 요것이 가령 한 10km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km. 델타 P 이퀄. 그래서 P2, P1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이 낮은 곳 마이너스 로 GH. H 한 10km. 10km면 에베레스트 탑 높이입니다. 에베레스트 탑 높이. 여기를 P2는 대기 P0 마이너스 로 0. 이게 되는데 요게 얼마냐면은 그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대기, 공기, 우리 위에는 공기층이 쫙 해서 윗 공기하고 아랫 공기 사이의 압력 차이가 저 끝에서부터 1기압 차이가 난다. 이걸 1기압이라고 그래요. 1기압. 1atm이라고 하죠. 1atm. 요거 로 공기는 1.29 곱하기 9.8 곱하기 10kg. 10의 4승 미터죠. 이렇게 하면 10의 5승. 거의 이게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 10kg 되면 이제 제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제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는 높이 H에 대해서 여기죠. 공기의 밀도가 로 밀도가 지표면에서 1.29 곱하기 1.29 kg per 미터 삼성. 근데 고도가 올라가 여기 지표면일 때예요. 올라가서 이게 막 떨어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계속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P 10km 정도 에레베스탄 높이에요. 여기서는 0atm이 아니라 한 0.5 atm. 0.5밖에 안 떨어져요. 0.5밖에. 그래도 여기 대기압보다는 여기를 1atm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요게거든요. 피제. 요걸 피제로라고 많이 씁니다. 피제로라고. 피제로가 이제 요거에 한 반 정도예요. 반 정도 들어죠. 그래도 압력파는 이제 몸이 막 불죠. 그럼 안에 우리 몸 안에서는 1기압에 지금 이제 대응이 돼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외부가 압력이 작아지면은 안에서 막 밖으로 밀어내는 힘들이 막 커지죠. 막 붓겠죠. 막 조금씩. 그런 것들도 조금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 오늘 시간 내에서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액체가 이렇게 차 있어요. 여기 P0죠. 그 정지 액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 점, 여기서부터 그 H 안 되는 점. 요 점의 P1은 얼마냐면은 P0 플러스 로지 H. H1. 이거 로라고. 로지 H1만큼 압력이 커져요. 이거 되게 예쁘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 또 H2예요. 여기까지가 H1이고, 여기까지가 H2라고 하면은, 요게 P2는 P1보다 로지 H2만큼 커져. 그래서 요거는 P0 플러스 로지 H1 플러스. 이렇게 압력이 높아요. 여기 다 똑같죠. 같은 높이에서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놨어요. 면적이 A고 질량이 mg예요. 그랬을 때 같은 높이, 아까 요쪽 있죠? 여기 높이 H1 되는 것, 그리고 다시 또 H2 되는 것. 이쪽에 P1 프라임은 원래 P1에다가 PM만큼 더 커요. 이때 PM이란 건 뭐냐면은 A분의 mg예요. A분의 mg만큼 압력이 커진 거예요. 압력이 커졌어요. 즉, 이 상태에서 요 위에 M이라는 물체를 딱 놨더니 딱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에서 물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말은 여기서 요 사이, 아까처럼 또 계산하면 여기서 요 사이에는 요만큼. 원래 P1, 요건 뭐예요? P0 플러스 로지 H1 플러스 PM. 요만큼의 높이 차이가, 압력 차이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였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이만큼 압력이 전부 다 늘어났죠. 여기도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늘어났어요.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원래 P2에다가 PM만큼 더 늘어났어요. 원래 P2에다 PM만큼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놔두면 그대로 가만히 정지되어 있죠. 다 늘어났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늘어나고, 여기는 조금 덜 늘어나고 하면 이렇게 막 요동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갖고, 우리가 요걸 발견한 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는 모든 점 있죠. 그 다음에가 벽면. 똑같이 변화,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넣는다는. 이게 바로 이거죠. 여기서 F1, A1, F2, 여기 A2면은, 여기랑 압력 차이가 여기랑 여기 압력이 똑같죠. 압력 차이가 로지 H죠. 여기서 여기 가면은, 여기 같은 높이라면은, 여기 같은 높이라면은 이렇게 되죠. 만약 높이 차이가 만약에 좀 있다면은,
요 H만큼 있다면은 F1, A1분의 F1. 여기서는 여기다 로지 H가 되고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은데 요만큼 H만큼 차이가 났어요. 물 몇 배. 그럼 요 H, 그건 P, A2, F2 플러스, 로지 H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파스칼의 원리, 요거 찰 때 요거 아주 작습니다. 무시합니다. 요 차이는 뭐예요. 요걸 놓고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여서 따질 때 요걸 많이 따죠. 요쪽의 압력과 요쪽의 압력. 여기서 조금 F1을 조금만 주면은 이 큰 거랑 버티는 거죠. 큰 거랑 버티는 거예요. 면적이 작은데 조금 F1 조금만 되더라도 커다란 F2랑 이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힘을 주더라도 이놈을 올릴 수 있어요. 큰 놈을. 자동차로 올리죠. 자동차 같은 거. 공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파스칼 원리까지 하고요. 다음에 부력하고 베르누이 정리하겠습니다.